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4년 5월 1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발표 중 경매 관련된 내용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찾아 피해 주택에서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을 텐데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 기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 사기 임차인뿐만 아니라 경매 응찰 예정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1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LH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고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감정가 1억 원짜리 피해 주택이 경매로 붙여져 1회 유찰로 최저 감정가 대비 30% 저감한 최저 입찰 금액 7천만 원으로 진행이 된다면 LH는 피해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입찰가는 LH 내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낙찰가율 75%인 7,500만 원에 낙찰받는 경우 감정가 대비 2,500만 원의 차익은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되고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즉시 2,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H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통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피해 주택을 경매받으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낙찰가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몇 번의 유찰을 겪으면 차이는 평균 60에서 70% 전후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가율 평균은 67.8%입니다. LH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반발한 서울 강서구 연립 다가구 낙찰가율은 69%, 인천 미추홀구는 63.8%로 경매 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에서 70% 비용으로 10년 플러스 10년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익이 발생할 경우 LH의 이득으로 귀속됐던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중도 이주할 경우 남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당 차익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시장에서 낙찰가는 몇 번의 유찰을 통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커 30% 이상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으로 지원받아 LH의 경매 차익으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경매 등을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경매 차익을 통해 구제할 계획입니다. 화면은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 내용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실행 방법 등 두 안의 비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셀프 낙찰 외에 다른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LH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택은 경매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므로 유찰이 반복돼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면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주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2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8천만 원만 받겠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낙찰 금액에서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것은 그대로 두고 LH는 임차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1억 원인 서울지역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 5천만 원이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 A부터 F까지 각각 1억 5천만 원이며 낙찰 금액이 8억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경매 차익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매 차익 2억 5천만 원을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처럼 법원 경매에서는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A, B는 법원에서 낙찰 대금으로 채권액 전액을 배당을 받고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C는 낙찰 대금 8억 5천만 원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전액 배당하고 남은 1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미수 채권은 C는 5천만 원, D, E, F는 각각 보증금 전액인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낙찰 대금의 감정가의 차액 2억 5천만 원을 안분 비율로 변제받게 됩니다. 임차인 C는 미수채권 5천만 원이 미수채권 총액 5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고 임차인 DEF는 각각 미수채권이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안분 비율이 30%입니다. 각각의 안분 비율을 경매 차익 2억 5천만 원에 곱하면 최종 배당금은 임차인 C는 2,500만 원, 나머지는 각각 7,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매 차익이 낮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크다면 이 방법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상기 사례에서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 합계가 14만 5천만 원으로 채권 금액이 감정가 11억 원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표는 경매 차익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법원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표는 임차인 C부터 배당받지 못하는 채권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안분 비율로 배당받게 되는데 안분 비율은 자기 채권이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C의 채권 금액은 5천만 원이고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모두 합하면 채권 총액은 5억 원이 되는데 임차인 C의 안분 비율은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나누어 10%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DEF는 각각 30%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차익으로 변제하는데 안분 비율로 임차인 C는 경매 차익의 10%인 2,500만 원을 임차인 DEF는 각각 30%인 7,500만 원을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의 경우 낙찰 금액과 경매 차익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퇴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이나 낙찰자로부터 배당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DEF는 LH의 경매 차익에서 현금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차익이 2천만 원이고 임차인이 월세 30만 원씩 10년 살면 LH는 1,000만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매입 임대주택에 배정된 예산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LH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 개정 이후 경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이 돼야 차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인정 사례가 17,060건에 달하는 동안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주택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매입도 최근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을 통해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 LH 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LH의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정됐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사기 피해 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우선 변제금 공제, 즉 일명 반공제로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4,800만원, 광역시 및 과밀억제권 외 수도권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